세계는 여전히 석유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200년 습관을 끊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MIT 출신 4명의 젊은 한국 박사들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우린 비료로 세상을 움직일 겁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언론은 의심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브루클린 작은 연구실에서 그들이 만든 푸른 불꽃이 켜지는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습니다. 폭발 대신 고요가, 연기 대신 희망이 피어올랐죠. 그리고 2024년 9월 뉴욕 허드슨강.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카메라가 한 배를 향했습니다. 100년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배가 움직였습니다. 석유 없이, 소리 없이, 연기 없이.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0.00. 완벽한 제로였습니다.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영국 최대 펀드, 사우디 석유 재벌, 미국 아마존, 싱가포르 국부펀드, 일본 굴지의 기업들. 6개국에서 3억 달러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돈 4천억 원. 세계 자본이 인정한 기술. 석유 제국들이 무릎 꿇은 혁명. 그 중심에 4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권에 새겨진 글자, 대한민국. 석유의 시대를 끝내고 인류의 새 장을 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런던 새벽. UN 기후 패널 긴급 보고서가 모든 화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구 온도 섭씨 1.5도 상승 임박. 북극 빙하 면적 사상 최저. 태평양 섬나라 2곳 침수 초읽기.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 실패. 석유 문명이 인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리처드 켄달입니다. 영국 해군 에너지 전략국에서 12년간 일했고 지금은 국제에너지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죠. 석유 의존도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군인 집안의 장남으로 자랐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에너지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했죠. 감정보다 데이터를, 추측보다 증거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 3시. 저는 집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10년 전 중동 유전을 시찰하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석유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지금 모니터 속 세상은 달랐습니다. 뉴스 화면엔 폭염과 홍수, 가뭄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유럽에선 2,00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고 아시아에선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가 일주일째 이어졌죠. 석유 시대가 인류에게 남긴 결과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믿었던 세계가 균열나고 있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에너지기구가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탈탄소화는 21세기 최대의 전환이다. 이 전환에 실패하면 경제도 기후도 인류도 무너진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각국 정부는 수소경제를 외쳤습니다. 탄소 없는 꿈의 연료라고 선전했죠. 언론도 떠들어댔습니다. 수소가 미래다. 수소가 희망이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각 줄을 읽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장 비용, 생산비의 4배. 급저온 -253도 유지 필요. 운송 중 누출 위험. 폭발 가능성. 인프라 구축 비용 수천억 달러. 저는 펜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소는 깨끗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군요.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석유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소는 비현실적이죠. 그렇다면 대체 뭡니까?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매일 알림이 떴죠. MIT에서 일하던 옛 동료였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아모지, 당신이 봐야 할 겁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첨부된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전력 시스템 실험 성공. MIT 한국인 박사 4명이 창업. 저는 비웃으며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암모니아요? 비료 말입니까? 비료로 배를 움직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죠. 농업용 비료로나 쓰는 화학물질입니다. 그걸 연료로 쓴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시선이 그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모지. 낯설고 이상하게 끌리는 이름이었죠.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MIT 박사들. 암모니아 연료. 이산화탄소 제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20년간 저는 데이터로 세상을 봤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죠.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함이었을까요? 석유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수소의 벽도 분명했죠. 그렇다면 암모니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언론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죠. MIT로 향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은 내일 오후. 그곳에서 아모지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의 브리핑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탈탄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비행기 티켓을 출력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분석하던 저는 이제 직접 봅니다. 암모니아가 정말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헛된 희망일까요? 답은 MIT에 있을 겁니다. 석유는 인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직접 들으러 갑니다. 보스턴 MIT 캠퍼스. 비행기에서 내린 지 2시간 만에 저는 에너지 연구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벽돌 건물, 3층 구석의 작은 연구실. 아모지는 그곳에 있었죠.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실험 장비가 빼곡했고 화이트보드엔 화학식이 가득했죠. 그리고 4명의 젊은 한국인이 실험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김준혁, 이상민, 박태수, 정우진. 모두 박사였습니다. 첫인상은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죠. 저는 20년간 수많은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열정이었을까요? 단순한 연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김준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였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암모니아가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암모니아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반도체 공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보며 생각했죠. 제 전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이건 지구의 문제니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으로 시작한 겁니까?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이상민이 마커를 들었죠. 왜 암모니아냐고 물으셨습니까? 그가 화학식을 적었습니다. NH. 질소 하나에 수소 셋. 암모니아는 수소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운송 인프라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에너지로 바꿉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소보다 안정적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독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박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제 기술에 집착합니다. 기술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일이니까요. 그 말이 묘했습니다. 두려움을 통제한다. 저는 20년간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죠.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정우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수소는 꿈의 연료지만 너무 가볍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마이너스 253도로 냉각해야 하고 저장 비용이 생산비의 4배죠. 암모니아는 그 꿈을 병에 담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수소의 한계, 암모니아의 기회.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김준혁이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유엔은 말합니다. 2050년 전에 경제를 탈탄소화해야 한다고. 저희는 암모니아가 그 미래로 가는 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문제로 연구하고 있었죠.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지만 정돈돼 있었죠. 장비는 낡았지만 정밀했습니다. 벽엔 데이터 그래프와 실험 일지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작은 태극기가 붙어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세상은 당신들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암모니아는 위험하다고 할 거예요.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명할 겁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죠. 뭔가 더 큰 것, 더 간절한 것이 이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데이터를 믿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저희 데이터를 보세요. 그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험 결과가 떴습니다. 암모니아 분해 효율 96%,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연속 가동 72시간 성공.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였죠.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소형 엔진 테스트를 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4명의 한국인 박사가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죠. 그들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분석하던 그래프엔 이런 열정이 없었다고. 데이터는 냉정했지만 사람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암모니아. 그 하찮던 분자가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은 맑았죠. 그리고 제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MIT 실험동 2층. 저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실험실에 들어섰죠. 좁은 공간 안에 모든 엔지니어가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긴장이 흘렀죠. 김준혁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암모니아 분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정말 폭발하지는 않겠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이 기술을 만든 이유입니다. 중앙에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습니다. 냉장고만 했죠. 하지만 그 안에 든 기술은 거대했습니다. 유리관 속으로 암모니아 기체가 천천히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상민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화학식이 떴죠. NH가 N와 H로 분해됩니다. 질소와 수소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소가 전기를 만듭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론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박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실험을 봤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스위치가 눌렸습니다. 기계음이 낮게 울렸죠. 온도 게이지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100도, 200도, 300도. 유리관 속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죠. 갑자자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파란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푸른 화염이었죠. 깨끗하고 안정된 연소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 불꽃엔 연기가 없었습니다. 소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푸른 빛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성공입니다. 분의 반응이 완벽해요.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그 불꽃을 바라봤죠. 마치 신성한 의식을 보듯이. 이상민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00g. 제로였습니다. 완전한 제로였죠.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수천 개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모든 연료는 뭔가를 배출했죠. 석유는 이산화탄소를, 석탄은 더 많은 오염을, 심지어 천연가스도 메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진짜 제로였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석유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끝났다는 신호예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저는 제가 봤던 수소 실험들을 떠올렸습니다. 극저온 탱크, 고압 실린더, 수백억 원의 비용. 거대한 설비와 복잡한 시스템.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달랐습니다. 작고 단순했죠.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에서 액화됩니다.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죠. 저장이 20배 쉽습니다. 운송도 훨씬 안전하고요. 이미 전 세계에 암모니아 인프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용보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군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거대함이 아니라 영리함입니다. 실험은 15분간 계속됐습니다. 푸른 불꽃은 꺼지지 않았죠. 데이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효율 96%, 배출 제로, 온도 제어 완벽.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마침내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사그라들었죠. 실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김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평생 석유를 분석해왔습니다. 중동 유전을 보고 정유시설을 분석했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미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민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냄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냄새입니다. 석유는 타들어가는 냄새였죠.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새로 시작하는 냄새입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유리관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장치 안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200년 석유 문명이 15분 만에 도전받았죠. 그리고 그 도전은 성공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 타오르는 순간이었다고. 그 푸른 불꽃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MIT의 작은 실험실에서 암모니아 혁명의 첫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꽃엔 연기 대신 희망이 있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실험 성공 후 24시간. 전 세계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축하가 아니었죠. CNN은 이렇게 썼습니다. 혁신인가, 위험한 실험인가? 아모지의 암모니아 연료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블룸버그는 더 차갑게 나왔습니다. 상업화까지는 먼 길. 제로탄소라 부르기엔 아직 이르다. 저는 모니터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론은 늘 그렇죠. 혁신보다 두려움을 먼저 팔아먹습니다. 보스턴 호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투자자 두 곳이 발을 뺐습니다. 언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한데 사람들이 흔들리는군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익명의 보고서가 업계에 퍼졌죠. 암모니아는 폭발 위험이 높으며 운송 중 누출 시 대형 재난을 유발할 수 있다.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정유사 로비단체였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비웃었습니다. 석유가 두려워하는 건 위험이 아닙니다. 대체될 가능성이죠. 200년 독점이 무너질까봐 겁내는 겁니다. 김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가 대답했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걸 의심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판교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죠. 이상민이 받았습니다. 아직 일하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세상이 의심할수록 저희는 더 증명해야죠. 배경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효율은 97%, 배출은 여전히 제로. 저는 물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죠. 이건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이 뭐라 하든 투자자가 떠나든 이들은 멈추지 않는군요. 과학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죠. 다음 날 아침 김준혁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실제 선박 테스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인선에 암모니아 엔진을 장착한다고 했죠. 세계 최초의 무탄소 항해. 직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갑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했죠. 보스턴에서 오슬로까지, 오슬로에서 트론헤임까지. 짐을 싸며 뉴스를 봤습니다. 여전히 비판적이었죠.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는 실험실에선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그 불꽃을 봤습니다. 푸른 빛이 조용히 타오르는 걸 목격했죠. 그게 불가능이라면 제 눈을 믿지 않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리처드, 세상이 저희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믿어주시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며 보스턴이 작아졌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실험실이 아닙니다. 진짜 바다에서 증명할 차례죠. 세상이 부정할수록 진실은 더 강해집니다. 언론이 의심할수록 데이터는 더 명확해지죠. 그리고 저는 이제 관찰자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석유 산업은 200년간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끝이 있죠. 그리고 그 끝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 그곳에서 암모니아의 푸른 불꽃이 바다를 가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보러 갑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진실은 침묵하지 않으니까요. 노르웨이, 트론헤임 항구. 북유럽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 6시, 잿빛 하늘 아래 항구가 조용했죠. 그리고 그곳에 배가 있었습니다. NHKRAKEN. 예인선이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이름이 물결에 반짝였죠. 저는 배 옆면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 거대한 선박이 석유 없이 움직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두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NHK, 로이터.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모두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김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왔군요. 저는 악수했죠. 준비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선실로 올라갔습니다. 엔진룸이 보였죠. 거대한 암모니아 탱크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배관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가 여러 개 켜져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센서 정상입니다. 압력 안정, 온도 제어 완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부두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안전합니까?
폭발 위험은 없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봤죠. 안전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항구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죠. 새들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준혁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5, 4, 3, 2, 1. 점화. 순간 낮고 깊은 전류음이 울렸습니다.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윙하는 전자음이었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물결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매연이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도 석유 냄새도 없었죠. 단지 푸른 하늘과 잿빛 바다만 있었습니다. 배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선박을 봤습니다. 모두 굉음을 내며 매연을 뿜었죠. 하지만 이 배는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배출 데이터 나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죠. 이산화탄소 0.00g, 질소산화물 0.00g, 황산화물 0.00g. 모두가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배가 항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15분간의 항해였죠. 엔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았죠. 엔진이 멈췄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껴안았죠. 노르웨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김준혁이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깨끗한 에너지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바다에서 역사가 바뀌었다고. 이상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바다는 더 이상 석유 냄새가 아니라 미래의 공기를 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불가능이라 말할 수 없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세상은 증명을 받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트로네임 항구에서 인류 최초의 무탄소 항해가 이루어졌다. 그 순간 석유의 시대는 여기서 멈췄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습니다. 평화로웠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변화가 올 거라고. 트로네임 항해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 먼저 찾아온 건 규제였죠. 국제해사기구가 성명을 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선박 운항, 안전성 추가 검토 필요.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용화 전 엄격한 심사 필요. 저는 신문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럽 정유 로비 단체가 공동 성명을 냈죠. 암모니아는 유엔 위험물 분류 독성 물질이다. 대중 안전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안전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시장을 걱정하는 거죠. 각국 정부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입장을 유보했고 프랑스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죠. 영국조차 신중론을 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한데 정치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김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죠. 투자사 세 곳이 더 철수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한데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군요. 브루클린 본사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죠. 모니터엔 하락하는 투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김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합니다. 트론헤임이 증명했죠. 이제 남은 건 믿음입니다. 그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슬로건이 붙어 있었죠. 깨끗한 에너지, 두려움 없는 미래.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포기하면 누가 합니까? 석유 기업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춥니다. 정우진이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72시간 연속 테스트 120회.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효율 평균 97%, 배출 제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좌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죠. 이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합니다. 규제가 막아도, 투자가 끊겨도, 언론이 비난해도. 왜냐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판교 연구소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였죠. 하지만 연구소 불은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은 살아있었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 중입니다. 98시간째예요. 박태수가 물었습니다. 상황은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효율 98%, 배출 여전히 제로. 시스템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의심할수록 더 조용히 증명해야죠.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화면 속 모니터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안정된 곡선이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세상은 아직 준비 안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보여줄 수 있어요. 화상회의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브루클린의 밤이었죠. 빌딩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고. 김준혁이 옆에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의 문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석유 산업은 200년간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용기 있는 자의 편이었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썼죠.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기다릴 순 없다.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창밖 뉴욕의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보이지 않아도 빛나고 있다는 걸. 아모지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해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막아도, 투자가 끊겨도 그들의 기술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니까요. 돈이 아니라 신념이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모지라는 이름을 제 입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더 이상 회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선언이었죠. 석유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공식 발표를 했죠. 암모니아 연료선 안전기준 채택. 상용화 승인.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움직였군요.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실험에서 혁명으로 아모지의 암모니아 엔진이 깨끗한 에너지를 다시 쓴다. 블룸버그도 분석 기사를 냈죠. 아모지의 성공이 증명한다. 탈탄소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로드맵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6개월 전엔 위험하다고 했죠. 지금은 혁명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결국 진실이 아닌 소문에 먼저 반응하지만 결국엔 진실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 중동,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였죠.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인프라 구축. 모두가 아모지를 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탈탄소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암모니아 채택.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는군요. 런던에서 국제에너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연사로 초청받았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모지의 기술은 단지 연료를 바꾼 게 아닙니다. 인간이 불가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점이었다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기술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오래 버텼습니다. 그 둘의 조합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판교 연구소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죠. 케이크와 샴페인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김준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가능성을 보여준 것뿐이죠. 그의 겸손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박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선박이 바뀌어야죠.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도 발전소도 모든 게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성공했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인정했는데도 겸손했죠. 진짜 위대한 기술은 말보다 조용하다는 걸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데이터가 떴죠.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27척의 선박이 암모니아로 전환했습니다.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량 10만 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10만 톤. 작아 보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듯이 이 숫자는 커질 겁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처음 MIT에서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회의적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비료로 배를 움직이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암모니아가 미래라는 걸요. 화면 속 연구원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흔들었죠. 작은 깃발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상징이었으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었죠.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공기가 맑아진 걸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세상이 인정했다. 암모니아는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든 건 한국의 4명 박사였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UN 보고서를 봤을 때 절망했었죠. 석유 시대가 끝나가는데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대안은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한국의 젊은 박사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신념이 기술을 만든다는 걸. 2024년 9월 뉴욕 허드슨강.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NHKRAKENO가 물결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무탄소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었죠. 저는 부두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폭발도 매연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전류음과 함께 배가 움직였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0.00.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준혁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암모니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그로부터 4개월 후 2025년 1월. 아모지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KDB 실리콘밸리가 주도했죠. 누적 투자금은 3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MIT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한 4명의 박사. 그들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이상민이 MIT가 선정한 2023년 35세 이하 혁신가로 뽑혔습니다. 레리 페이지, 마크 저커버그가 받았던 그 상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HD현대인프라코어. 한국 대기업들이 아모지와 손잡았죠. 포항시는 2028년부터 40메가와트 규모의 암모니아 발전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2월 판교 테크노밸리 아모지 한국 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소식에 참석했죠. 연구소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2021년 5kW 드론, 2022년 100kW 트랙터, 2023년 300kW 대형 트럭, 그리고 2024년 1메가와트급 선박. 4년 만에 200배 확장이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선박 한 척이 아니라 전 세계 선박이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의 겸손함이 여전했습니다. 박태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쓰이 상선 삼성중공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신규 선박과 기존 선박 개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해운업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육상 발전 시스템 프로젝트였죠. 선박만이 아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 광산. 암모니아가 모든 곳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의 하늘은 맑았죠. 10년 전 런던 새벽, 붉은 경고로 가득했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지구온도 상승 임박. 석유시대의 종말. 그리고 지금 여기 판교에서 해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료로 여겨졌던 암모니아가 인류의 미래가 되고 있었죠.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회의적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확신합니다. 암모니아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연구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MIT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죠. 석유의 시대가 인류를 이끌었다면 이제 신념의 시대가 시작된다. 4명의 한국인 박사가 그 시작을 열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10년 전 런던 새벽, 절망 속에서 시작했던 여정. 그것이 희망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그 작은 분자 안에 수소가 담겨 있었고 그 수소 안에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죠. 이제 세상은 조금씩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푸른 불꽃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MIT 실험실에서 처음 본 그 순간. 폭발이 아니라 고요함이었고 연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꽃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선박에서 발전소로, 한국에서 세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